안녕하십니까. 시립관악노인 종합복지관 김도연 간호사. 정지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시립관악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이번 시간에는 치매 예방법, 자가진단, 간이정신 상태 검사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치매는 무엇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위험 요인을 줄이고 보호 요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도 치매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와 치매중앙센터에서는 치매 예방 수칙 333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치매 예방 수칙 333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만들어졌고 쉽게 실천 가능하도록 생활 밀착형 실천 수칙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 수칙 333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권, 3금, 3행이 있는데 첫 번째 3권에는 운동, 식사, 독서, 두 번째 3금에는 절주, 금연, 뇌손상 예방, 세 번째 3행에는 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 발견입니다. 3권 중에 운동입니다. 중간 강도 정도의 신체 운동을 중년이나 노년에 월 2회 이상 실시한 대상자가 중도인지 장애가 40% 적게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가벼운 또는 심한 강도의 신체 운동은 효과가 없다고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중간 강도 운동이란 왕성한 걷기, 하이킹, 에어로빅, 근력 운동, 수영, 테니스, 복식, 요가, 무술, 카트를 타지 않는 골프, 중간 강도의 운동기구 운동을 말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연료를 개선시켜 뇌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뇌세포의 위축을 막음으로써 뇌 위축과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뇌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신체 활동은 유산소 운동으로 한 번에 30번씩 주 3회 이상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숨이 다소 차지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3권 중에 식사입니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섭취하는 식생활을 통해 영양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세포의 성분을 유지하고 신경세포를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식사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콜레스테롤, 이지질 등의 영양소는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성분으로도 작용합니다. 비타민 B군, 항산화 영양소, 오메가3 지방산은 뇌혈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치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에는 인지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두뇌로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는 고등어, 꽁치, 연어, 콩기름, 들기름, 호두 등이 있습니다. 고지방식이 특히 포화지방산을 과잉 섭취하면 인지 기능이 감소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매 발생이 촉진됩니다.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C와 E 등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의 섭취는 뇌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비타민 B군 중 엽산과 코발라민의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액 내에서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나쁜 물질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치매 발생의 원인이 되며
따라서 비타민 B군의 섭취가 부족하여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증가하며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3권 중에 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독서, 도서관 이용, 연극 관람 등과 같은 지적 활동을 많이 하면 알츠하이머병의 발생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낱말 맞추기, 편지 쓰기, 독서 및 영화, 공연 관람과 같은 문화, 취미 활동 등 뇌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줄 수 있는 두뇌 활동을 꾸준히 즐겁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3금 중에 절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 섭취는 치매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적정량의 음주를 할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알코올 섭취할 경우에는 치매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한편 포도주에는 항산화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계 질환 및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적포도주도 가음하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항산화제 섭취를 목적으로 적포도주를 섭취하는 것이라면 대신 녹차나 양파, 사과를 먹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3금 중에 금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배는 피지 마세요. 흡연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1.59배 높습니다. 또한 현재 흡연을 하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2년 후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높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흡연을 했더라도 금연을 시작하고 6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인지장애의 확률이 41% 감소합니다. 3금 중에 뇌손상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의식을 잃을 정도의 뇌손상을 경험해 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매 위험이 1.18배 높아집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동할 때에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머리를 부딪혔을 때에는 바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3행 중에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제2형 당뇨를 진단받은 성인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위험이 1.46배 높아집니다. 또한 35에서 64세에 고혈압을 앓게 된 사람과 BMI가 30kg 이상으로 비만이 된 성인은 각각 치매 위험이 1.6배 이상 증가합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3행 중에 소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에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으나 노년에 그 빈도가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1.9배 높습니다. 자원봉사, 교회, 성당 등에서의 종교활동 및 교제,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상대적으로 인지기능의 저하 속도가 느리고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행 중에 치매 조기 발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할 경우 치매 환자는 건강한 상태를 보다 오래 유지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가족들은 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만 60세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치매 선별 검사를 이용하거나 돈 계산과 같은 추상적인 사고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발성의 감소,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최근 기억력 상실 등과 같은 치매 의심 증상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치매 자가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치매 예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14가지 항목이며 대답하는 것에 3초 이상 걸리지 않고 바로 예, 아니오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각 증상에 해당하면 1점으로 계산하고 합산한 점수를 결과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총 14가지 항목이며 예를 선택한 항목이 6개 이하는 정상, 6개 이상은 기억력 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억력 장애는 없고 우울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치매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이정신 상태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정신 상태 검사 종류로는 MMSE-K, KMMSE, MMSE-KC, MMSE-DS가 있습니다.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한 스크리닝 검사로 인지적 측면을 평가하는 MMSE-DS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MMSE-K, KMMSE 같은 별도의 스크리닝 도구가 있기는 하지만 MMS-DS는 연령별, 교육 연수별, 성별에 따른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보건소에서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MMSE-DS입니다. KMMSE, MMSE-K가 병원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 방법의 차이로 검사 요원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MMSE-DS가 개발되었습니다. MMSE-DS의 특성으로는 2가지 버전을 최대한 사용하여 개발하였고 한국 정상노인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문항을 선택, 치매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번역을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로 진압력, 기억력, 주의집중력과 계산력, 언어와 시공간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는 검사자가 피검사자를 대상으로 1대1로 실시해야 하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시간 진압력 5점, 장소 진압력 5점, 기억 등록 3점, 기억 회상 3점, 주의 집중력과 계산 능력 5점, 그리고 언어와 시공간 구성 능력, 판단 및 사고력 9점으로 총 30점입니다. 시간 진압력. 피검자가 모른다고 대답할 때 바로 틀렸다고 채점하지 말고 그래도 오늘이 몇 년, 어떤 계절, 몇 월, 며칠, 요일인지 말씀해보세요와 같이 추측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또 피검자가 2가지 답을 대답하고 그 중에 정답이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답을 고르도록 지시합니다. 문항 1. 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연도만 정답으로 하며 기축량 등은 오답으로 합니다. 두 번째, 정확하게 네 자리 숫자로 대답을 하여야 정답으로 합니다. 세 번째, 네 자리를 모두 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대답하도록 재질문합니다. 가령 2021년을 21년과 같이 대답하는 경우 정확한 네 자리 숫자로 대답하도록 합니다. 문항 2. 계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 4, 5월을 봄, 6, 7, 8월을 여름, 9, 10, 11월을 가을, 12, 1, 2월을 겨울로 합니다. 두 번째, 간절기에는 최대 2주의 간격 범위에서 앞으로 올 계절 또는 지나간 계절을 대답하여도 정답으로 합니다. 문항 3. 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검자가 음력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와 맞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문항 4. 요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일에 대한 개념을 도와줄 때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보기로 들어주고 특정 요일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문항 5. 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검자가 음력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와 맞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두 번째, 숫자가 아니더라도 정월, 동짓달 등으로 대답하여도 정답으로 간주합니다. 문항 6번에서 8번은 지리적 위치입니다. 지리적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를 시행하는 행정구역 순서에 따라 높은 행정구역에서부터 차례로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검사하는 장소가 서울시 관악구 보람에도 관악노인 종합복지관이라면 6번 문제 시, 7번 문제 구, 8번 문제 동을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사하는 장소가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분당구 땡땡 병원이라면 6번 문제 도, 7번 문제 시, 8번 문제 구를 묻습니다. 세 번째, 검사하는 장소가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땡땡 정신보건센터라면 6번 문제 도, 7번 문제 시, 8번 문제 동을 묻습니다. 두 번째, 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를 들어 줄 경우에는 해당 도가 아닌 다른 두 개의 도를 설명합니다. 가령 검사하는 장소가 경기도일 경우 충청도, 전라도와 같은 도의 이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무슨 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북도와 남도를 정확하게 대답하여야 정답으로 하며 구분하지 않고 대답할 경우에는 확인하도록 합니다. 가령 경상도라고 대답하는 경우 경상북도인가요? 경상남도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문항 9. 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답한 경우 정답으로 하며 두 개를 답한 경우 하나를 고르도록 지시합니다. 문항 10. 장소명. 정확한 이름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적인 이름은 정답으로 합니다. 첫 번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정확한 이름이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은 맞는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분당병원, 서울병원은 오답으로 합니다. 두 번째, 봉천 땡 무슨 동 경로당을 봉천동 경로당으로 대답하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억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 11은 기억 등록, 문항 13은 기억 회상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문항 11을 시행한 후 간섭 과제로 주의 집중력을 측정하는 문항 11을 시행한 다음 문항 13을 시행합니다. 문항 11 기억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듣고를 강조하며 반드시 세 단어를 한꺼번에 불러주고 따라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첫 응답으로만 정답을 평가합니다. 성공적으로 따라 말한 단어 수로 채점합니다. 세 번째, 첫 응답에서 모든 물건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문항 13의 기억 회상 평가를 위해 다시 새 단어를 불러주고 기억하도록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총 3회까지 시행합니다. 네 번째, 반복 시도에서 첫 응답보다 많은 단어 수를 말했더라도 점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문항 13 기억 회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1번에서 불러준 새 단어를 회상하는 것이며 성공적으로 회상한 단어 수로 채점합니다. 주의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 12 100에서 7 연속 빼기. 첫 번째로 답이 틀리더라도 틀렸다는 표현은 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두 번째, 맞는 부분에 대하여만 독립적으로 채점합니다. 가령 100 빼기 7은 92, 92 빼기 7은 85라고 하는 경우 85만 정답으로 합니다. 언어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 14 물건 이름 대기입니다. 사투리로 대답하여도 확인하여 맞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문항 15 따라 말하기입니다. 한 번만 말해주고 반복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따라한 경우에만 정답으로 합니다. 실행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 16 3단계 명령 수행. 첫 번째, 지시할 때 오른손 반 무릎 위를 강조하여 말합니다. 두 번째, 지시를 반복하지 않으며 옆에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피검자의 오른손을 보지 않고 지시를 하며 지시를 끝낸 후에 종이를 건네줍니다. 네 번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피검자에게는 문항을 왼손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A4 용지와 같이 직사각형 종이를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종이를 건네줄 때에는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말고 한 손으로 들어 건네줍니다. 일곱 번째, 피검자가 양손으로 받으면 틀린 것으로 채점합니다. 여덟 번째, 직사각형 종이를 반으로 접은 경우 정답으로 하며 대각선으로 접거나 모퉁이만 접으면 틀린 것으로 채점합니다. 아홉 번째, 무릎 위 놓지 않고 배 앞에 엉거주춤 들고 있으면 틀린 것으로 채점합니다. 시공간 구성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 17 도형 모사입니다. 첫 번째, 5개의 변을 가진 2개의 도형이 사각형을 이루며 겹쳐져 있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두 번째, 정확한 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변이 5개가 있으면 정답으로 하며 각 변 사이 간격은 최대 0.3cm까지 가능하나 그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는 오답으로 합니다. 판단 및 추상적 사고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 18 세탁 이유.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입으려고. 등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내용이면 정답입니다. 문항 19 속담풀이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큰 것이 된다. 조그만 것을 모아 크게 낸다. 아껴야 한다 등의 내용이면 정답입니다. 모든 검사자가 끝낸 후 점수를 확인합니다. 위 표에서 제시된 교육 연수 중 0에서 3년은 초등학교 전, 4에서 6년은 초등학교 학력, 7에서 12년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력, 13년 이상은 대학교 학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별에서 60세 미만의 경우는 60에서 69세 연령 기준을 준용합니다. 연령별 성별에 따라 점수가 다르니 위 표에 제시된 점수 미만일 경우 진단검사로 의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에는 치매 예방법, 자가진단, 간이정신 상태 검사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는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증세를 늦춰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진단하여 노후에도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립관악노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